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이 여야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린 끝에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간첩법 개정은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물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21대 들어선 민주당 중진들도 이 법안을 주로 발의했지만 몇 명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에 유출해도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법망 미비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제2 법이 시급한 이유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해외 다른 주요국에선 간첩행위를 엄벌로 다스립니다. 미국은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문서, 도화 등을 누설할 시에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연방법률로 규정하고 있고요. 독일은 국가기밀을 다른 국가나 알선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독일의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타국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전달하는 행위를 형법상 외환죄로 1년 이상 자유형에 처합니다. 중국 역시 간첩 조직에 가담하거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한테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타국을 위한 국가기밀 및 정보 절취, 정탐, 매수, 불법 제공죄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간첩행위 처벌을 위한 기본법조차 미비한 형국입니다. 오늘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이 여야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린 끝에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제의에 따라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에 유출해도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법망 미비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도 잠시 설명해드린 것처럼 해외에선 조작 정보를 상대국에 유포해 정치, 경제 등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전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점 등을 감안하면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우리의 방첩 노력은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인지전이란 특정 국가의 지휘부나 국민 등에게 조작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수법으로 잘못된 결정을 유도하거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일종의 비살상 전투를 말합니다. 학술 동아리, 음식점 등을 가장한 오프라인 행태는 물론 언론사 사이트를 가장한 조작 사이트, 일반에 친숙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인지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 같은 인지전은 적의 군과 지휘부를 상대하는 기존의 전쟁 방식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 국민 전반에 직접적으로 접근해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의 방첩기관들은 인지전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간첩법조차 없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자동 폐기된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 98조 1항을 수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적국은 북한뿐이죠. 따라서 현행법대로라면 북한 외 어느 나라의 우리 국가 기밀을 유출해도 간첩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 문상의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것이 그 핵심인데요. 21대 국회 들어 간첩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힘 김영주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대표 발의했고 자유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상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잇따라 같은 취지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이러한 내용의 간첩법을 발의했는데 발의 시점 기준 당적을 놓고 보면 4건 중 3건이 민주당 법안이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도 간첩법 발의는 여야 구분 없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2004년 민주당 최재천 의원, 2011년 민주당 송민순 의원, 2014년 새누리당 이만호 의원, 2016년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잇따라 발의했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21대 들어선 민주당 중진들이 주로 발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안 1소위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별도 법안이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했고, 박영진 의원은 간첩으로 딱 규정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국가기밀 리스트는 어디에 있나라고도 했고요. 권칠승 의원은 국가기밀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가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탄희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고치게 되면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오남용될 것이다, 이런 논리인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한간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기술을 빼내가는 산업 스파이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은 현행 간첩죄를 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에만 처벌하는 조항을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간첩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적극 찬성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이번에 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설되는 것은 처벌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 나라들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도 누설되는 것만 처벌되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 위원장은 격변하는 세계의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 형법 개정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고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당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 간첩법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4.10 총선 패배로 법 개정 움직임은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검찰은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 의혹을 받아온 서울 중식당 운영자를 기소하면서 간첩죄가 아닌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고 하죠. 그 식당이 실제 중국 비밀경찰서인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첩 못 잡는 간첩법, 이걸 고치자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